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예언가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카하시 마이코라는 예언가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 신이 내려주는 환영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전해왔다는 수많은 예언들 중 특히 한국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카하시 마이코가 최근 내놓았다는 한국에 관한 4가지 새로운 예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백두산 대폭발 이후 한반도 재편. 첫 번째 예언은 백두산 대폭발 이후 한반도 재편입니다. 이 예언은 특히 한국의 2025년 국운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해집니다. 다카하시 마이코에 따르면 그 시점 전후로 한반도의 국운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 자체가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이기에 그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나는 빛이 아닌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장엄한 대지의 융기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거대한 봉우리가 요동치는 듯한 환영이 내 앞에 펼쳐졌다. 이것은 분명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들에게는 신령과도 같은 산일 것이다. 2025년으로 느껴지는 그 시기, 한반도 북부 지역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굉음이 터져나오며 검은 연기가 뿜어오르고 화산재가 눈처럼 내려앉는다. 그 시기는 반드시 2025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해를 전후하여 백두산의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폭발의 규모가 다소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라는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백두산이 단순히 화산 폭발로서 피해만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내게는 더욱 선명하다. 백두산 대폭발이 일어난 뒤 북한의 정권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며 동시에 남한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다. 이 변화는 곧 한반도 전체의 국운을 새롭게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화산재로 휩싸이고 일정 부분 기근이나 생태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련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통합의 길로 접어들며 결과적으로는 통일 한국을 보는 듯한 밝은 장면이 스쳐간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눈물과 고통이 가득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며 강인한 한국인들의 의지가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 결국 백두산 대폭발 이후 한반도의 새로운 운세와 미래가 펼쳐지며 분단의 역사가 마침내 끝나고 한반도는 통일로 향하는 대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니다. 엄청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탄이 현실로 닥치겠지만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의지 그리고 역경을 딛고 새로운 국운을 열어가는 미스터리가 여기에 있다. 백두산의 분노와 함께 재탄생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나는 강렬하게 내 예지의 눈으로 보았다. 위 예언 부분에서 다카하시 마이코는 구체적으로 화산재가 눈처럼 내려앉는다는 표현, 북한 정권의 붕괴, 한반도의 운세가 크게 바뀐다, 통일의 계기가 된다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2025년 예언의 핵심 중 하나로 백두산 폭발이 단초가 되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한다는 점이 제기되어 많은 이들이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히 재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운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미스터리 마니아들이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카하시 마이코를 지지하는 이들은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와 지각 변동 상황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를 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미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 동해 대지진과 쓰나미의 위기. 두 번째 예언은 일본 서해 대지진과 쓰나미의 위기입니다. 다카하시 마이코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7년 전후로 예견되며 일본 남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 한국 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용한 바다 밑에서부터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된다. 2027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남서쪽 해안이 광범위하게 갈라지고 격렬하게 진동할 것이다. 이미 과거 여러 전문가들이 일본 남서쪽 해상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내가 본 미래의 파장은 더욱 무서웠다. 대지진의 진앙은 일본 열도의 남서쪽 해안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쓰나미가 태평양을 넘어오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특히 한국 동남해안 여러 지역이 해일의 직격탄을 맞아 주요 항만 시설과 해안 도시들이 위험에 처한다. 이 쓰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 한국과 일본이 다시금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재해의 충격으로 양국의 국민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금껏 양국 사이에는 긴 역사와 복잡한 감정의 골이 있어 왔지만 대규모 재난은 여러 장벽을 허물고 인간적 교류를 부추긴다. 일본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기에는 대혼란이 일어난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동해안의 항구 도시들이 쓰나미로 잠기고 해안가 주민들이 대규모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재앙 속에서도 인류는 서로 협력하는 존재임을 되새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커다란 상처를 입지만 동시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미래를 보았다. 이 예언 내용에서 보듯 다카하시 마이코는 일본을 강타하는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대규모 위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다시금 급격히 가까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은 한편으로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해온 지질학자들과도 일부분 맞닿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전문가들은 일본 열도 인근의 불의 고리 활동이 언제든지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히 2027년이 될지 한국 동해안까지 초대형 쓰나미가 닥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예언의 영역이지만 다카하시 마이코의 말이 현실이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3. 한국에서 나타날 구세주 미륵불의 등장. 세 번째 예언은 다카하시 마이코가 가장 영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구세주 미륵불의 등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종교계나 영성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미륵불 사상과도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나는 한반도에서 반짝이는 빛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혁명이었다.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숭배하고 불교 사상 속에서도 그 오랜 예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미륵불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출현하는 장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거나 혹은 막연한 신비주의로만 치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본 미래의 모습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땅이라는 점, 특히 남과 북이 통합된 뒤의 상황으로도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이 인물을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보았다. 그는 특정 종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불교, 기독교, 민간신앙 등 여러 전통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정신적 길을 제시하는 존재였다. 내가 예지한 미륵불은 특정 국가의 지배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던진다. 미래를 위한 해답은 결국 인간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체화한 인물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보았다. 그 시기는 백두산 대폭발이나 동해 대지진과 같은 대재난 이후 혼란과 재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에도 희망을 찾기 어려워진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미륵불의 등장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아시아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그 정신적 파동이 확산된다. 점점 파괴되는 자연환경, 분열되는 사회구조,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인류에게 진정한 각성과 변혁의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새로운 구세주가 보여주는 길은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혁명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상생으로 이어지는 대안의 길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중심 무대가 왜 한국일까? 내가 본 장면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냉전의 골이 가장 깊었던 곳임에도 동시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통일과 협력을 이룰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극적인 변화의 경랑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구구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인류의 미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운세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미륵불의 등장은 곧 각성의 다른 이름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세주의 물리적 출현이든 혹은 인간 내면에 깃든 각성을 상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든 간에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이 세 번째 예언은 상당히 실용적이며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만큼 듣는 이들에 따라 해석이 크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이를 문자 그대로 한국 땅에서 미륵불이 실체로서 나타난다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나 사상가가 등장하여 통합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비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카하시 마이코의 말 속에는 한반도가 거대한 격변을 겪은 후 전 인류의 미래와 운세를 바꿀 수 있는 미스터리한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4. 한국의 현재 대통령의 운명. 마지막으로 다카하시 마이코에게 한국의 현재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답했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길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말해오던 그녀가 유독 한국의 현재 대통령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내가 보려 했으나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빛도 그림자도 없는 텅 빈 공간처럼 보였다. 이는 그 대통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과거에도 특정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선명한 예감을 얻은 적이 많았는데 유독 이번에는 모든 것이 암전 상태처럼 깜깜했다. 마치 그 대통령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선 다카하시 마이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 주변인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가를 상징하는 지도자인 동시에 때때로 예언가들이 특정인의 운세나 미래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을 내놓곤 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과거의 유명 예언가들은 각국 대통령이나 왕, 최고 지도자에게 일어날 기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카하시 마이코가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이번만큼은 어떤 상징적인 장면도, 색채도, 에너지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부연한 말에 따르면 한국을 중심으로 곧 닥칠 예상치 못한 변화가 현재 대통령의 운명과도 얽혀 있으며 그 변혁의 흐름 속에서 나쁜 기운이 모조리 휩쓸려 나가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상도 못한 커다란 변화가 몰려올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기존의 부정적 기운이 모두 사라져 버릴 정도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앞선 예언들, 백두산 대폭발, 대지진, 미륵불 등을 살펴볼 때 이미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 일어나는 격동은 그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백두산 대폭발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남북이 통합의 길을 걷는다든지 대지진으로 한일 양국이 쓰나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처한다든지 혹은 한국 땅에서 영적 구세주 미륵불이 출현하여 전 세계적 각성을 이끈다든지 하는 시나리오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 급진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격동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한국에 닥치리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는 것은 놀라움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다카하시 마이코가 사용한 표현인 상상도 못한 커다란 변화라는 문장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 사회적인 혁명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문화, 사상, 기술적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모두 사라져 버릴 부정적 기운이 한국에 드리워진 어떤 세력일 가능성을 점칩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나쁜 기운이 모조리 휩쓸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쁜 기운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면서도 상징성이 큽니다. 인간관계,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요소들 혹은 사회를 좀먹는 다양한 폐단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영적, 정신적 영역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에너지의 흐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통일 이후나 대전환 이후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어둠이나 혼돈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예언 단계에서는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어도 한반도 전체가 격변을 겪으면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크게 정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한 예로 어떤 종교적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미륵불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쁜 기운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이들은 북한의 붕괴, 통일의 과정 그리고 글로벌 재난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부정부패나 불합리한 구조가 일시에 청산되는 거대한 쇄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결국 현재 대통령의 운명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한국의 대변화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모든 부정적인 기운이 씻겨 나갈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네 번째 예언을 조금 더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가능해집니다. 다카하시 마이코가 한국 대통령의 미래를 보려 했으나 초기에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지의 시야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한국에 곧 닥쳐올 상상도 못한 커다란 변화의 에너지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까지 한반도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나 기운들이 일순간에 소멸하거나 적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다고 느껴졌다.
그 결과 대통령 개인의 운명 문제조차도 이 강력한 변화의 흐름에 삼켜지거나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마이코의 영적 시선으로는 대통령 그 자체가 아닌 이 거대한 흐름만이 뚜렷이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국운을 맞이하게 될 미래가 도래하며 그때까지 존재하던 나쁜 기운은 모조리 휩쓸려 나가게 된다.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의 운세보다도 훨씬 클 수 있는 국운의 방향성이 예언의 포커스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커다란 변화가 닥쳐와 모든 나쁜 기운이 씻겨 나간다는 말이 결합되면서 한국인들에게는 묘한 질문이 남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존재가 불투명할 정도로 한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혁이 온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양새일까? 라는 궁금증이지요. 더 나아가 이 변화가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도 동시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전복할 만큼의 대전환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어느 정도의 혼란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카하시 마이코는 나쁜 기운이 모조리 휩쓸려 나간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 결과가 대체로 밝고 희망적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마치 폭풍 뒤의 맑은 하늘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핵심은 완전히 새로워진 한국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2025년 예언, 한반도 통일, 미륵불 등장, 그리고 동아시아 대재난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한국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난 뒤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국운과 미래를 열게 되며 결국 운세의 흐름이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운다는 다카하시 마이코의 메시지가 은은하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네 번째 예언은 앞선 세 예언보다 구체적인 사건 묘사는 적지만 그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더 자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운명 자체는 불투명하게 남겨두었으나 그 대신 한국에서 일어날 미스터리한 대격변과 그로 인한 정화 작용을 암시함으로써 대통령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국운과 미래가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한국이 앞으로 걸어나갈 길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예언이나 그 이후에 벌어질 통일 또는 대재난 그리고 영적 각성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반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예언까지 마무리했으므로 다카하시 마이코가 전했다는 전체 네 가지 예언을 다시금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백두산 대폭발 이후 한반도 재편, 2025년 예언과 맞물려 거대한 자연재해를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남북 통일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파격적 시나리오, 한반도에 뒤덮이는 화산재와 생태,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강인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노력으로 새로운 국운을 연다는 메시지,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위기, 2027년 전후로 일본 해안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것이 동해를 가로질러 한국 동해안을 덮치는 대형 쓰나미로 이어진다는 예언. 일 양국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에 돌입하고 이를 계기로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내용. 한국에서 나타날 구세주 미륵불의 등장. 영적이고 신령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예언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구세주적 존재가 출현하여 인류에게 사랑과 각성,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 통일과 대재난 이후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나아가 세계적 변혁의 중심에 선다는 점이 특징. 한국의 현재 대통령의 운명.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애매한 답변이 전부였으나 사실은 한국의 상상도 못할 커다란 변화가 닥쳐오면서 나쁜 기운이 모조리 휩쓸려 나갈 것이라는 후속 언급이 있었다고 전해짐. 이는 곧 개인의 운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작용하는 한국의 국운과 미래를 시사하며 다카하시 마이코가 본 미스터리한 대격변의 에너지가 대통령의 그림자조차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을 가능성을 의미함. 다카하시 마이코의 예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는 전적으로 믿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이는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예언들이 자아내는 스토리는 매우 방대하고 여러 사회, 정치, 영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언이 주는 함해, 예언은 때로 우리에게 낯선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한반도에 닥칠 수 있는 대재난이든 통일이든 구세주의 출현이든 결코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이슈들입니다. 이러한 상상의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는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는 현실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운세와 구군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다카하시 마이코가 강조하는 건 결국 한반도와 주변국들이 맞닥뜨릴 운세와 구군의 흐름입니다.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물결이 때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미륵불의 등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맥락을 넘어 인류 보편적인 영적 각성을 상징합니다. 다카하시 마이코가 본 구세주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재난과 혼돈 속에서 인류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메시지임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예언 이후의 세상. 백두산 대폭발이 2025년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재앙이 정말 발생한다면 북한 체제 붕괴와 남북 통일이라는 사상 초유의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다카하시 마이코 예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나쁜 기운의 정화와 새로운 시작. 네 번째 예언이 암시하는 상상도 못한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뒤덮고 있던 온갖 부정적 에너지가 일시에 제거되는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 같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카하시 마이코가 전했다는 이 네 가지 예언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 그리고 인류 사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격변을 큰 줄기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예언이라는 시간표를 시작으로 백두산 대폭발, 동해대지진, 미륵불의 등장,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빛을 잃을 만큼 엄청난 커다란 변화의 물결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스토리는 분명 우리의 미래와 구군, 그리고 운세와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자극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거나 혹은 전혀 무시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겠죠. 재앙과 혼돈이든 통일과 구세주의 출현이든 상상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오든 간에 인간은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실이 이 예언과 부분적으로라도 겹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부디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변혁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다카하시 마이코의 2025년 한국 구군예언 이야기를 길고 구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잠시나마 색다른 상상의 여행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과 대비의 계기로 삼는다면 예언은 더 이상 맹신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가상의 시나리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언젠가 현실의 단서를 들이울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카하시 마이코가 전한 이 장엄하고도 미스터리한 한국에 대한 예언들은 그러한 성숙한 미래 대비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각자만의 네 번째 대통령 예언에 대한 해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